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저 끝없는 월요일의 작가 진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제가 오랜 기간 월급쟁이로 살아오면서 매주 월요일 날마다 출근하는 게 모두가 괴롭잖아요.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월요일 날마다 출근을 해야 되는 우리 마음을 그 괴로운 마음을 벗어나고자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왔었고요. 저도 그리고 거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파이어라는 용어에 대해서 뭐 완전히 동의하는 용어는 아니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 개인 작은 사업 운영하면서 제가 벌어놓은 돈으로 가지고 생기는 수익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한 요일을 정한 이유는 직장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주말이 지나고 나서 괴로워하는 월요일이라서 월요일이라는 제목을 쓴 거고요. 월요일은 약간 상징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책에서 노동 선택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혹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자 하는 마음가짐 을 반영한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사실 사람마다 매우 다릅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뭐 막연한 숫자 있잖아요. 100억을 벌면 은퇴할 수 있다. 몇십억을 벌면 은퇴하겠다. 그런 숫자들이 있었을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은 우리가 아주 큰 금액이 있어야 아주 큰 금액이라는 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0억이라는 막연한 숫자가 아닌 어떤 사람에 따른 그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생활하는 수준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다른 금액, 다른 규모의 자산 규모가 필요할 텐데 저는 그걸 구분하는 기준을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앞으로 여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출, 소비 지출의 금액을 우리 인생의 부채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앞으로 제가 사망할 때까지 쓰게 될 지출 금액을 인생의 부채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저한테 들어오게 될 수입 금액 예를 들면 부동산을 가진 분들은 임대소득이 있을 수 있고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배당소득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서 벌 수 있는 돈 채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자소득 예금을 가진 사람들은 이자소득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텐데요. 그 소득 금액을 예상 수입 금액이라고 분류를 했을 때 예상 수입 금액이 예상 지출 금액보다 큰 수준이 된다면은 그러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내용이 사실 책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저는 부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의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정말 즐기고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부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부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재산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부자를 판단한다면 사실 좀 너무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그건 사실 가족들을 유지하는 생활 비용 아니면 교육비, 주거 생활비 그리고 그 사람의 소비 수준 등에 따라서 그 금액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을 이상을 번 사람이 부자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사실 우리 현실에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례로 주변에 있는 분에 대한 얘기인데 그분은 4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십니다. 부채가 하나도 없고 4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다른 재산은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그분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월급 근로소득이 있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죠. 40억짜리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등의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자신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소비 금액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 소득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은 40억을 가진 사람 중에 약간 수도권 밖으로만 나가도 꽤 좋은 큰 집을 10억대로 매입할 수 있을 거고 나머지 금액으로 심지어 은행 예금에만 넣어도 그분은 연 1억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인 거고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결국 같은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순자산 금액으로 따지면 똑같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거를 방금 예에서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금액, 재산 금액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힘들 거고, 소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사업 소득이 아닌 이상 자기가 월급으로서의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남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노동 시간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 집에 와서 가족들 보면서 자기 자녀들 보면서 잠깐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고, 주말 잠깐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자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 자체가 아주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간에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행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행복하지 않게 보내는 고소득자가 과연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저는 그건 좀 의문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3년부터 금융시장에서 업무를 해왔었고요. 2003년 같은 해에 이제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꽤 높은 연봉을 오랜 기간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높은 연봉을 받으면은 당연히 많은 분들이 소비도 증가하기 마련일 텐데, 일단 저는 소비는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자산을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자산에서 수익이 벌리는 자산 위주로 저는 모으려고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투자한 대부분의 자산들이 이제 월세나 임대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 상업용 부동산부터 투자를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뭐 예금 아니면 요새는 또 P2P 대출 상품 같은 어떤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 수익이 생기는 자산들 위주로 투자를 주로 했습니다. 사실 그게 원금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었고, 은행 예금 금리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산들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해 왔었고, 특히 그 중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쪽이 가장 효과가 컸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일부 개인 사업, 부업으로 하는 개인 사업들도 시도를 여러 번 해봤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수익성으로 따지면은 사업이 사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사업이라는 건 언제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진 자산의 일부를 사업에다 투자를 했었고요. 일을 하면서도 월급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찾고, 그리고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고, 그리고 특히 수익성 부동산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임대 수입 등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보유하는 동안에 이자 및 원금을 일부 상환시키고, 나중에 매각 당시에 매각 차익으로도 수익을 벌 수 있었고요. 결국 이제 수익성, 보유함으로써 수익이 생기는 자산들 위주로 투자해 왔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처음으로 투자한 부동산은 사실 강남의 소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투자했을 당시에는 1억 1천 정도 되는 오피스텔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오피스텔의 월세를 수입으로 제가 오피스텔을 사기 위해서 받았던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약간의 차익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오피스텔을 매각할 때 매각 차익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는 제가 2003년 말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여러 개가 됐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땐 5개까지 보유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오피스텔 투자할 당시에는 작은 오피스텔을 가장 팔리기 쉽고 가장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 위주로 투자를 했었고요. 나중에 그 자산들이 모여서 작은 건물에 투자할 수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지분에 투자했었습니다. 건물에 지분을 투자했었고요. 투자한 건물이 한 개는 아니겠지만 가장 성공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수도권에 있는, 그리고 지방의 수도권에 있는 상가 건물을 투자했었고요.
투자 당시의 목표 수익률은 7% 정도. 보유한 기간 동안의 월세 수입만으로 투자한 금액 대비 7% 정도 수익을 기대 수익률로 투자를 했었고요. 나중에 매각하면서 거의 매각 차익도 2배 정도 벌릴 수 있었고요. 오피스텔에 투자한 거는 지금 기준 만 나이 기준으로 25, 6에 처음 투자했었네요. 그리고 오피스텔 그러니까 작게 먼저 투자를 했었고 작은 투자들이 모여서 나중에 오피스텔들을 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서 다 매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한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큰 건물은 아니고요. 상가 건물 같은 거였는데 그 당시는 아마 제가 33, 4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사실 금융 일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제 첫 직장이었던 저는 삼성증권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삼성증권에 있을 때 주식 투자를 좀 해봤었습니다. 제가 2003년 같은 해 이제 채권, 특히 외화채권 영업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채권을 투자하는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전망과 일반적으로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돈이 벌리는 자산을 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은 경기가 좋아지면 돈이 벌리는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켓 센티먼트라고 부르는 이제 시장 심리가 사실 채권 시장의 사람들과 주식시장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정반대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채권 시장에서 오래 근무하게 되면서 이 주식시장에 너무 지나치게 낙관론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낙관론에 대한 그 심리를 잘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식에 관련된 투자를 한 건 제가 보유한 기업의 주식 말고 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관련된 투자를 한 거는 서프라임 사태, 리만 사태 2008년 9월 직전 정도까지 투자를 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주식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보유하면서 수익이 생기는 자산들 위주로 자산 운용합니다. 같이 일하던 이제 주니어 친구들 사실 많이 비슷한 질문을 하는데요. 일단 가장 우리가 돈을 모으는 가장 단순하고도 쉬운 개념적인 방법은 자산을 형성해야 되고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수익성을 늘려야 됩니다. 그럼 일단 자산의 형성 과정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20대, 30대면 아직 자산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가 어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시드머니라고 하죠. 어느 정도의 규모, 그 규모가 반드시 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1억, 2억이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의 어떤 의미 있는 금액,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수익이 의미가 있는 금액이 되는 정도의 어떤 자금을 먼저 모아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과제일 텐데요. 그 자금을 모으는 얼마나 빨리 모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20대,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우리가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소비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비용, 내가 소비하는 지출 조금만 더 줄이면 우리가 그 시드를 모으는데 더 빨리 시드를 모을 수 있을 것이고 시드를 모으고 나서 투자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제가 모아놓은 돈이 더 빨리 돈을 벌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드가 생길 때까지 소비 지출을 줄여서 어떻게든 투자를 해서 의미가 있는 금액을 모으는 거가 가장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첫 직장 전 대기업의 증권회사에서 시작했는데요. 월급이 실수령액이 당시 2003년이긴 했지만 한 180만 원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8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통장에서 자동 인출되는 정기 적금을 가입을 했었고요. 매달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서 80만 원을 가지고 꾸역꾸역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첫 번째 회사는 물론 이제 가끔 보너스도 있고 분기에 한 번씩 약간 몇십만 원 되는 보너스도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보너스 있는 회사이긴 했었지만 제가 받았던 금액은 그보다 많이 크진 않았었고요. 8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통장이 모자랄 때마다 가끔 들어오는 3, 40만 원 정도 보너스를 갖고 메꾸면서 살았고요. 그 100만 원씩을 모아서 초기 투자할 때는 그 전에 약간 모아놨던 돈
처음에 투자할 때는 한 2, 3천만 원 정도로 시작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월급의 60% 정도를 저축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얼마를 모아서 첫 번째 투자가 제가 기억하기로 오피스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얼마를 갖고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얼만큼의 임대 수익을 만들었다.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옛날이네. 네, 제가 처음 투자했었던 오피스텔은 제 기억에 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었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월세 세입자가 있었고 월세 세입자 보증금 약 1천만 원, 그리고 실제 약 1억 원 정도가 필요했었는데요. 당시 대출 받은 금액이 제 기억으로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제가 모았던 자금은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해서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월세까지 말씀해 월세는 1천만 원에 70만 원 월세였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을 좀 위주로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럼 내 자산이 100이다라고 했을 때 부동산의 몇 프로 또 다른 또 주식도 많고 코인도 많고 요즘 뭐 말씀 주신 채권 안전자산 금도 있고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30, 40대라면 일단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부동산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일 필요도 없고 채권일 필요도 없고 뭐 어떤 특정한 자산을 반드시 그 자산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일단 제가 투자 자금이 생겼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원금 손실이 적은 투자 방안을 꼭 한두 가지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연 5%를 벌든 연 8%를 벌든 상대적으로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원금 리스크가 있는 정도의 상품을 파악해 놓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상업용 부동산이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기업의 회사 채권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ELS일 수도 있을 거고 물론 ELS는 생각보다 더 큰 위험이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5%에서 8% 은행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일단 확보를 한다면 자신에 맞는 그 부동산의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제가 예를 들어 100이라는 금액을 갖고 있다면 100을 5%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매년 적어도 5는 벌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 5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금액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게 저희가 은퇴할 수 있을 우리가 나중에 언제 은퇴를 해서 제 생활의 기본이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지나친 위험 추구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도 금융시장에서 20년을 일했지만 사실 저는 주식시장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스로. 그리고 제가 아는 주변의 대부분의 분들도 주식시장을 정말 잘 알아서 투자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것에 제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아껴서 모은 돈을 너무 큰 비중으로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수익률의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위험 자산이 포함되어야 하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제 자산의 너무 큰 일부분을 깎아먹을 수 있는 규모의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을 즐기고 살고 싶었거든요. 제가 2003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003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제가 선택한 직업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거나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당시 제 상황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자산을 모을 수 있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게 저의 경력의 시작이고요. 제가 하는 일을 저는 행복하거나 아주 큰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게도 제가 하는 일에 적성은 맞아서 그래도 일을 꽤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었지만 늘 일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었고요. 하는 일이 힘드니까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든 빨리 어느 정도 넉넉한 부를 만들어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즐길 수 있을 만한 일도 많은 것 같고 그게 반드시 그냥 논다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 하고 싶어 하는 사업 그리고 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